서울 한복판, 유리와 강철로 지어진 현대적인 은행 건물 안. 수십 명의 사람들이 번호표를 들고 기다리는 가운데 굽이 다른 구두와 빛바랜 양복을 입은 80 초반의 노인이 천천히 문을 밀고 들어섰습니다. 그는 주머니 속에서 꺼낸 낡은 검은색 투지 피처폰을 꾹 쥐고 있었어요. 그 폰은 화면이 깜빡이다 꺼지기를 반복하며 고장난 상태였습니다. 이 안에 모든 게 들어있는데 노인은 안내 데스크에 서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젊은 여직원은 그저 피처폰을 힐끔 보고는 인상을 찌푸렸죠. 죄송합니다만 저희는 그런 구형기기로는 업무 처리가 어렵습니다. 스마트 뱅킹이나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노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고요했어요. 이 전화기만 고치면 됩니다. 계좌 정보가 다 여기 있거든요. 은행 안쪽에서는 유리벽 너머로 지점장이 CCTV 화면을 통해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그는 비서에게 고개를 돌려 말했습니다. 저런 사람들은 시간만 잡아먹고 귀찮게만 해. 우리 VIP 고객들 응대할 시간도 빠듯한데. 데스크의 직원은 노인에게 기다릴 자리조차 안내하지 않았어요. 대신 무시하듯 다음 고객을 향해 미소를 지었습니다. 노인은 한숨을 내쉬며 천천히 몸을 돌렸죠. 그때 경비원이 다가와 그의 팔을 붙잡았어요. 어르신, 여기서 계속 서 계시면 다른 고객들께 불편을. 노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경비원은 그를 살짝 밀어 출구 쪽으로 안내했습니다. 사람들은 잠시 쳐다보다가 곧 자신들의 일로 돌아갔어요. 노인은 은행 밖으로 나오자마자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는 은행 앞 계단에 천천히 주저앉았고 손에 든 고장난 피처폰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빛에는 슬픔보다는 관찰자의 냉정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실험의 결과를 확인하는 과학자처럼 노인은 사람들의 반응을 차분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의 오래된 손가락으로 폰의 버튼을 몇 번 눌러보았지만 화면은 여전히 깜빡이기만 할 뿐이었죠. 지나가던 사람들은 그를 흘깃 보고는 지나갈 뿐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한때 그의 결정 하나로 수천 명의 운명이 바뀌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저 길가에 앉은 한 노인일 뿐이었죠. 세상은 이렇게 변했습니다. 사람을 외형으로만 판단하는 세상. 그때 검은 작업복을 입은 30대 초반의 젊은 남자가 지나가다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고 어깨에 걸친 공구 가방은 오랜 사용감이 느껴졌어요. 그는 걸음을 멈추고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괜찮으세요, 어르신? 그의 목소리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죠.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젊은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마주친 순간 서로 다른 세대, 서로 다른 인생을 살아온 두 사람 사이에 이상한 연결고리가 생긴 것 같았어요. 괜찮으세요, 어르신? 젊은 남자는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노인은 피처폰을 가리키며 힘없이 대답했어요. 이게 고장났는데 이 안에 중요한 정보가 들어있어서 말이오. 젊은 남자는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저는 성훈이라고 합니다. 근처에서 전자제품 수리점을 운영하고 있어요. 한번 봐드릴까요? 노인의 눈빛이 잠시 반짝였어요. 성훈은 조심스럽게 피처폰을 받아들고 살펴보았습니다. 오래된 모델이었지만 그에게는 익숙한 물건이었죠. 성훈은 어릴 적부터 구형 전자제품을 수집하고 고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버리는 것에서 가치를 찾아내는 일이 그의 특기였어요. 이건 진짜 오래됐네요. 부품 구하기도 쉽지 않을 텐데. 성훈은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제 가게가 바로 저쪽에 있어요.
가서 한번 살펴볼까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일어섰어요. 성우는 그를 부축하며 구석진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간판조차 낡은 작은 수리점, 그곳은 첨단 기술이 넘쳐나는 서울의 한복판에서 시간이 멈춘 듯한 공간이었죠. 성우는 노인을 의자에 앉히고 작업대로 향했습니다. 그는 피처폰을 분해하기 시작했어요. 어디 한번 볼게요. 아, 배터리는 괜찮은데 메모리 칩이 손상됐네요. 성우는 한참 동안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노인은 조용히 성운의 손놀림을 지켜보았어요. 성운의 얼굴에서는 진지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단순히 돈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 자체에 대한 애정과 존중이 있었죠. 일단 전원은 들어오네요. 성우는 부품을 교체한 후 전원을 켰습니다. 폰이 진동하더니 잠시 화면이 켜졌다가 다시 꺼졌어요. 기판은 멀쩡한데 저장칩이 반응이 없네요. 노인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성우는 생각에 잠겼어요. 제가 혼자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전에 알던 특수복구 업체가 있는데 한번 연락해 볼까요? 괜찮소? 부탁하겠소? 노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간절함이 느껴졌습니다. 성우는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김 사장님? 저 성운인데요. 네, 오래된 피처폰 하나 복구해야 할 것 같아서요. 이건 좀 특별한 경우라 빨리 봐주실 수 있을까요? 통화를 마친 성우는 노인을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20분만 기다려주세요. 특수 장비를 가져올 겁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은 말없이 기다렸습니다. 성우는 가끔 노인의 표정을 살폈죠. 노인의 눈빛에는 깊은 내면이 감춰져 있었습니다. 마치 수십 년의 인생 경험이 그 안에 응축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20분 후 문이 열리고 중년의 남자가 특수 장비가 든 가방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성훈아, 오랜만이다. 그래서 급한 일이 뭐야? 이 폰을 복구해야 하는데 데이터가 중요하거든요. 중년 남자는 피처폰을 받아들고 장비에 연결했어요. 그는 한참 동안 작업을 했습니다. 마침내 그가 고개를 들었죠. 데이터 복구 가능성이 매우 높아. 1시간 정도 걸릴 거야. 성우는 노인을 바라보았어요. 1시간만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인은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했어요. 성훈 씨, 왜 나를 도와주는 거요? 내가 뭐라도 줄 것 같아서? 성훈은 잠시 생각하더니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도움이 필요해 보이셔서요. 별다른 이유는 없어요. 노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무언가를 발견한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1시간 후 중년 남자는 복구된 피처폰을 건넸습니다. 다 됐어. 자료는 온전해. 성우는 복구된 폰을 노인에게 전달했어요. 노인이 폰을 쥐는 순간 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순간적으로 성운의 동공도 흔들렸어요. 노인의 옷차림이나 겉모습은 여전히 초라했지만 그가 내뿜는 기운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건 대체 누구시죠? 성운은 직감적으로 물었습니다. 노인은 성운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피처폰의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화면에는 오직 하나의 연락처만 표시되어 있었어요. 그것은 44로 시작하는 국제번호였죠. 영국 쪽 번호 같은데요? 성운이 호기심에 물었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성운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빛은 이제 늙은 노인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날카롭고 깊은 마치 세상의 모든 비밀을 꿰뚫어 보는 듯한 눈빛이었죠. 연락해 보겠소? 노인의 목소리에도 힘이 들어갔습니다.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노인은 천천히 번호를 눌렀고
전화는 바로 연결되었습니다. 노인은 영어로 말했어요. This is I&M 글로벌 트러스트. 아, you calling from the master device? 노인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이츠미, 쟁. 상대방의 목소리가 갑자기 변했어요. WEVE 빈 WAI팅 포 디스콜 포 12이즈. 성우는 영어를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했지만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노인이 통화를 마치자 피처폰 화면에 새로운 정보가 나타났어요. 국제자산관리 계좌 2025억 원. 수탁자 장영식 실소유 익명. 인증방식 마스터 디바이스 단독. 성우는 숫자를 보고 놀라 숨을 들이켰습니다. 2025억이라는 숫자는 그가 평생 벌 수 있는 금액을 훨씬 뛰어넘는 액수였어요. 하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화면에 표시된 이름이었습니다. 장영식이라고요? 성운이 화면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혹시 그 유명한 재벌 그룹과 관련이 있으신가요? 노인은 잠시 성운을 관찰하듯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수십 년간의 경험과 지혜가 깃들어 있었어요.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소. 내가 제2와2홀딩스의 창립자 장영식이요. 성우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한 발 뒤로 물러섰어요. 그는 경제뉴스에서 들어본 적이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제2와2홀딩스는 한때 한국 재계를 이끌던 대기업이었지만 그 창업자는 10여 년 전 모든 공식 석상에서 갑자기 사라졌죠. 일부에서는 그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이건 내 자산 열쇠요. 장영식은 피처폰을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이 번호 하나로 전 세계 16개국에 분산된 23조 원 규모의 글로벌 트러스트가 움직이죠. 자네가 본 건 첫 번째 서브 계좌일 뿐이요. 성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는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완전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단지 한 노인의 고장난 폰을 고쳐주려 했을 뿐인데 갑자기 한국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한 명과 마주하게 된 것이었죠. 그런데 왜 저한테 이런 말씀을? 성우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장영식은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어요. 나는 12년 동안 이 세상에서 숨어 살았소. 내 재산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지켜보고 싶었거든. 그리고 특히 사람들이 서로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고 싶었지. 그는 다시 성운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은행에 간 것도 그 때문이었소. 결과는 예상했던 대로였어. 성운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장영식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자네는 달랐소. 자네는 내 겉모습이 아니라 나 자신을 보았지.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보았소. 장영식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10여 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안이 있소. 나와 함께 은행으로 돌아가지 않겠소? 내가 누구인지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소. 성우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장영식의 눈빛에서 진정성을 느꼈어요. 그것은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의 오만함이 아니라 인생의 깊은 지혜를 가진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좋습니다. 같이 가시죠. 성우는 결심했어요. 두 사람은 함께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성우는 걸으면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과연 이 노인이 말한 것처럼 23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자산을 가진 사람일까?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왜 그는 12년 동안이나 숨어 지냈을까? 은행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장영식은 잠시 멈추어 섰습니다. 그의 눈빛은 결연했어요. 이제 시작해볼까?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함께 은행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1시간 전과 똑같은 공간이었지만 이제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장영식은 더 이상 무시당할 허름한 노인이 아니었어요.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완전히 회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직원들은 여전히 그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곧 그들의 세계가 뒤집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아직 모르고 있었죠. 은행 안으로 들어선 장영식과 성훈의 모습은 1시간 전과 같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장영식은 더 이상 구부정한 자세가 아니었고 그의 걸음걸이에는 힘이 느껴졌어요. 성훈도 왠지 모르게 긴장된 표정이었습니다. 젊은 여직원이 그들을 발견하고 미간을 찌푸렸어요. 아, 아까 그 어르신. 계좌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성훈이 여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여직원은 고개를 저었어요. 죄송합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기기는 저희 시스템에서 인식이 안 됩니다. 점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장영식은 조용히 피처폰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여직원이 그 이름을 보자 순간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장영식이라고요? 그 순간 그녀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뭔가 이상함을 느꼈지만 그녀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어요. 잠시만요. 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안쪽으로 향했습니다. 성우는 장영식을 바라보았어요. 정말 대단하네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장영식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삶은 간단하오. 겉모습은 속일 수 있어도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지. 잠시 후 박도윤 점장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싸늘한 표정이 묻어났어요. 문제 있습니까? 성훈이 말없이 피처폰을 건넸습니다. 박도윤은 코웃음을 치며 폰을 받아들었어요. 설마 이걸로 계좌를. 그러나 그 순간 화면 속 문구를 본 박도윤의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JY 홀딩즈 마스터 디바이스 오센터케이션 SUCCESS Accessed by JANG YOUNG-SIK. 박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지고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는 장영식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노인의 피부는 주름졌지만 그 눈빛은 틀림없었습니다. 한국 재계의 전설 장영식이었어요. 제이와 이홀딩스와 거래한 적이 있으십니까? 성훈이 물었습니다. 박도윤은 목을 가다듬었어요. 예전에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거래 종료된 게 아니라 폰이 꺼져 있었던 것뿐입니다. 성훈은 자신도 모르게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점장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가지만 확실하게 무릎을 꿇었어요. 주변에 있던 직원들도 하나둘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고 그들 역시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습니다. 장영식 회장님. 박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희가 어떻게 이런 신뢰를. 장영식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넨 사람을 지위로만 보는가 아니면 눈빛으로 보는가? 박도윤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땅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은행 안의 다른 고객들도 이 이상한 광경을 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장영식은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10분 전 나는 이 은행에서 경비원에게 쫓겨났소. 아무도 내가 누구인지 물어보지 않았지. 그저 낡은 옷과 오래된 폰만 보고 판단했을 뿐이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은행 전체를 진동시키는 것 같았어요. 직원들은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나는 12년 동안 이런 일들을 지켜보았소. 사람들이 어떻게 겉모습만으로 타인을 판단하는지, 어떻게 신분과 권력에 굴복하는지. 장영식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나는 그것을 시험해 보고 싶었소.
은행의 분위기는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성우는 이 상황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1시간 전 그는 그저 한 노인을 도와줬을 뿐인데 지금은 한국 최고의 부자 중 한 명과 함께 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 부자는 12년 동안이나 세상으로부터 숨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회장님, 저희의 불찰을 용서해 주십시오. 박도윤은 간절히 빌었어요. 즉시 VIP룸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장영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필요 없소. 나는 이제 다른 계획이 있소. 그는 성운을 바라보았어요. 이 젊은이는 단 한 번도 내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지 않았소. 그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았을 뿐이요. 이런 사람이 앞으로 내 자산을 관리할 것이요. 모두의 눈이 성운에게로 향했습니다. 성운은 당혹스러운 표정이었어요. 그는 이런 전개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먼저 장영식은 다시 박도윤을 바라보았어요. 당신이 은행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소. 내 계좌 정보를 모두 가져오시오. 박도윤은 황급히 일어나 명령을 내렸습니다. 직원들이 서류를 가져오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어요. 은행 안의 모든 시선은 장영식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허름한 양복을 입은 노인이지만 그는 이제 이 공간에서 가장 강력한 존재였어요. 은행 직원들은 장영식의 계좌 정보를 급히 확인하느라 분주했습니다. 그 사이 누군가 본사에 연락했는지 얼마 지나지 않아 보안 책임자와 본사 임원들이 서둘러 지점으로 출동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놀람과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보안 책임자는 장영식을 향해 깊게 허리를 숙였어요. 회장님, 갑작스러운 방문에 저희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깊이 사과드립니다. 장영식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시선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는 박도윤을 향했어요. 일어나시오. 그렇게 오래 바닥에 무릎 꿇고 있으면 아프지 않소? 박도윤은 천천히 일어났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바닥을 향하고 있었어요. 주변의 공기는 무거웠고 은행 안의 모든 사람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장영식은 성운을 향해 걸어갔어요. 이 젊은이가 나를 도와준 사람이요. 내 전화기를 고치고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서도 진심으로 도움을 준 유일한 사람이지. 성운은 여전히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그저 노인을 도왔을 뿐인데 갑자기 자신이 상황의 중심에 서게 되었어요. 장영식은 모두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조그만 기계를 들고 10년을 살았습니다. 세상과의 유일한 연결고리였죠. 그는 낡은 피처폰을 들어 보였어요. 그동안 나는 단 한 번도 사람을 돈으로 판단해 본 적이 없습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내게는 모두 같은 인간이었죠. 은행 안의 모든 사람들이 장영식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본사에서 온 임원들도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으려 애썼어요. 오늘 이 자리에 다시 선 이유는 단 하나.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 질문 하나 확인하고 싶었소. 장영식의 말에는 수십 년의 경험과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모두가 정적 속에 그의 말을 경청했어요. 그리고 단 한 사람만이 그 질문에 정답을 보여줬소. 그는 성운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성운의 얼굴에는 여전히 혼란스러움이 가득했어요. 그는 단지 피처폰을 고쳐주었을 뿐인데 지금 이 모든 상황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젊은이는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그저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나를 대했소. 그는 내 겉모습이 아니라 내 눈빛을 봤소. 내 지갑이 아니라 내 필요를 봤소. 장영식의 말에 성우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어요. 그는 특별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내가 찾던 것이오. 진정한 인간성. 장영식은 다시 박도윤을 향해 시선을 돌렸어요. 1시간 전 당신은 나를 쫓아냈소. 내 모습만 보고 판단했지. 하지만 지금은 내 이름 하나로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있소. 이런 태도가 은행의 가치관인가? 박도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식은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어요. 내가 이 은행에 오기 전에 10곳의 다른 은행들도 방문했소. 결과는 모두 비슷했지. 아무도 나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소. 오직 낡은 옷을 입은 가난한 노인으로만 봤지. 장영식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묻어났어요. 그것은 개인적인 상처가 아니라 인간 사회의 현실에 대한 깊은 슬픔이었습니다. 나는 이러한 현실을 바꾸고 싶소. 그 말을 끝으로 장영식은 피처폰으로 다시 한번 전화를 걸었어요. 간단한 대화 후 그는 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어요. 방금 내 변호사에게 연락했소. 박도윤 씨, 당신은 더 이상 이 은행의 점장이 아니오. 즉시 자리에서 물러나게. 박도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는 항변하려 했지만 본사 임원들의 표정을 보고는 입을 다물었어요. 그들도 장영식의 결정을 거스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를 조롱했던 직원들도 모두 인사 조치할 것이요. 하지만 완전히 자리를 빼앗는 것은 아니요. 그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고 싶소.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배울 기회를. 장영식의 목소리는 엄격했지만 그 안에는 자비로움도 느껴졌어요. 그는 단순히 복수하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변화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장영식은 성훈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제 따뜻함으로 가득했어요. 성훈 씨, 자네에게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소. 성훈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장영식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그는 한적한 골목 수리점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던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한국 최고의 부자 앞에 서 있었어요. 내게는 자네 같은 사람이 필요하오. 돈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사람 말이오.